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렇게는 안보정론 오후 뉴스 첫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식사 잘 하셨겠죠? 지금 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문 중에 진문 핵심 실세죠. 민정비서관이 1급짜리인데 국회의원을 2번 하면서 당시 1급짜리인 민정비서관에 갈 때도 말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민정비서관 적임자다 해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백원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백원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에 취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지금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신청한 3대 친문 게이트, 이 3종 세트, 여기에 전부 백원우가 등장하는데 그 중대성은 바로 뭐냐면 백원우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과 백원우가 이런 3대 국정조사, 우리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 사건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개입을 했는지, 이 개입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실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다음으로는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항이 고위 업무인데 하나인데, 이 고위 공직자들 또 선출직들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지, 월권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백원우가 언론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백원우 이 사람이 이름이 계속 울리는 3대 의혹 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세 번째로는 우리들 병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친한 병원이 바로 우리들 병원이었잖아요.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 이러한 그 3대 의혹 대상, 여기에 전부 백원우 현재는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떠나가지고 민주연구원, 내년도 총선 밑그림을 그리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모시고 있어요.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키맨이 바로 백원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온갖 언론에서 백원우 이름이 다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동안에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앞으로 몇 달간은 백원우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의혹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백원우 관련 이건 주간조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압축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원우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실세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려드리면, 동국대 사대부고를 나왔고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정치 입문은 고 재정구 의원을 만나게 돼서 이 정치에 입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7년도에 노무현 당시 새정치국내의 부총재,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노하우를 운영하면서 당선에 일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덕으로 총선에 도전해가지고 17대, 18대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헌화할 때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러가지고 난리를 일으켜서 유명세를 날린 사람이 바로 백원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드루킹 사건 아시죠? 김동원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를 지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2017년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19년 1월, 그러니까 지난 올해 1월까지 조국 밑에서 조국과 손발을 맞춘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국보다도 훨씬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가 있고, 최근에는 양정철과 함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서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력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재정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까지 부상하는 그 과정을 아셔야 백원우가 왜 이 3대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왜 인구에 회자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재선의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원보다 계급이 낮은 1급 비서관하고 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리 청와대를 잘 안다 하더라도 뭐 100원가 없으면 민정수석실 안 돌아가나요? 그 정도 되면 민정수석실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하면 계급을 낮춰서 겸손하게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요직을 찾았는데 이 요직에 앉아가지고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어요. 그 얘기는 역시 요직은 요직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3대 의혹에 들어갈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한 힘이 상당히 센 사람임에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 김기현 사건을 넘겨준 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넘겨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백원우가 지시 정도로 세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실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의혹,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조선에서 사실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 맨 먼저 지난 2월 달에 주간조선이 보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12월인데 한 9달 만에 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어요. 그 당시에 주간조선은 뭐라고 보도했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겼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직접적인 1차적 담당관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백원우는 비서관이니까 그 밑에 행정관은 누구였냐면 윤규근 총경이에요. 현재 검찰의 버닝썬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윤규근이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검찰의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핵폭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윤규근 사건도 매우 큽니다. 이 윤규근 총경이 담당관이었는데 이 윤규근 총경의 녹취록에 백원우 비서관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들 병원의 산업은행 특혜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병원 하면 이제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인데 이 핵심 관련자인 김수경도 주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백원우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백원우에게 얘기할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많이 하고 다녔다. 이것이 주간조선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백원우가 이 특혜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어디까지 챙겼는지 이 확인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외압을 받은 정황이 여러 차례 받은 정황이 나온 바 있고요. 또 이 백원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정재호 민주당 현 의원인데 이 정재호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하고 피해자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중재를 시도한 것만 보더라도 백원우가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특혜 대출 사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렇게 주간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함께 양정철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양정철이도 우리들 병원 의혹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사건 무마에 나선 적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윤규근 총경의 부인 경찰인데 그 부인이 승리한 후에
이 말레이시아 해외 무관으로 나가가지고 해외 말하자면 경찰 파견관으로 나간 것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윤규근 부인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쟁쟁한 유력 말하자면 희망자들을 제치고 나간 것도 특혜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바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견 나가는데도 백원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백원우의 이 파워, 속된 말로 파워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막 관련해서도 금융위에 이 소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소관이거든요. 고위공직자니까. 그러면 박형철 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박형철을 제끼고 직접 통보해준 사람이 또 백원우예요. 자, 이 박형철 원칙대로 수사하자,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기현 사건이 아니고 유재수 사건에 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자, 이 박형철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느닷없이 백원우가 금융위에 통보를 하고, 금융위에서는 적당히 이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백원우가 자기 비서관, 동일한 계급의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을 제끼고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 실세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기현 사건에 관련해서도 이 백원우는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비서관실 업무 분야에 따라서 즉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릴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백원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곧 조만간 이런 백원우 부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첩보보고, 김기현 관련 첩보보고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